야, 이거 진짜 쓰레기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제정신이냐? 이거를 허락해준 사람들은 진짜 미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듣고 있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당장 물러나세요. 언론인이야? 언론인 맞아요? 네? 꼴에 뭐 언론사 뭐 간부 달고 있습니까? 임원 달고 있어요?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내란이 발발했는데 국민에 대한 반란이 발생했는데 12월 4일에 기자는 뭐 그 팩트만 나열해 준다고 칩시다. 근데 패널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연합뉴스 TV가 말하는 공정이에요? 아니 채용도 채용이지만 보도는 더 썩었네. 이게 뭡니까? 안 부끄러워요? 왜 퍼블리커스 대표라고 불러요? 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이라고 안 하고 대표라고 했구만. 윤주진 위원이라고 안 하고 국민의힘만 나오면 이상해 보일까봐 아예 싹 뺐구만. 윤기찬도 마찬가지였구만.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오늘 일요일 오전이고요. 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좀 예고를 미리 해 드렸었죠. 저의 그 뭐 친정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연합뉴스 TV에 제가 대략적으로 약 8년을 다녔으니까 아주 오랜 기간 제 청춘을 바친 회사이기도 하고요. 저는 뭐 그 나름대로 그 연합뉴스 TV를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그래도 연합뉴스 TV라면 믿을만하다 이제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죠. 근데 세간의 평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언론 보도의 관점으로 봐도 뭐 그렇고요. 보도 양태로 봐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시민 사회로부터 쓴소리를 듣고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뭐 보도는 그렇다 치고 뭐 큰 기대는 아직 저는 못 하겠습니다만 특히 그 내부 구성원들 중에 뭐 간부 혹은 임원 이런 사람들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였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를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겪어봤는데요. 여러모로 아무튼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뭐 피부로 느꼈던 거니까요. 뭐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누가 지켜본다, 뭐 혹은 뭐 대통령실에서 누가 지켜본다 이런 거를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썼던 회사였다 보니까 그 임원이나 간부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도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보도는 보도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회사 내부에 어떤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일부 있었다라고 저도 밝힌 바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 라이브 방송 때 좀 다뤘던 내용이죠. 뽑고 보니 아버지가 간부, 연합뉴스 TV 채용 감사, 특혜 없어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내부에서 있었던 문제 제기가 노조의 요청으로 감사가 있었고 채용 절차 개선 과제 뭐 이런 것들을 밝혔다 정도의 아주 드라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미디어 오늘 기자님하고도 제가 소통을 해봤는데 내막도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요. 이 문제를 처음에 삼았던 곳이 영상 취재 부서 내부였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내부에서 뭐 더 이상 이 문제를 더 문제 삼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뭐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노조에서도 문제를 삼아서 회사 측이 감사에 나섰다라는 것은 결국 사회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해봤는데 여러 지점들을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이고 앞으로 채용 절차에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제 이렇다라고 연합뉴스 TV에 이 결과를 전했고 노조와의 통화 그리고 내부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이제 이 기사의 요점은 알아보니 회사가 감사를 맡겼고 그 사회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근데 여기 회사 내부 구성원들 제가 복수의 관계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 적어도 5명 이상은 다 통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코웃음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되느냐의 그런 생각이거든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직원들 내부적으로도 이런 결론을 누가 믿냐라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제 기사는 이렇게 났고 뭐 조직의 특성이 그렇죠. 임원들이나 간부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는 게 반갑지 않죠. 아마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반갑지 않겠지만 그대로의 사실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연합뉴스 TV에 대한 생각도 일부 좀 드러날 예정이라서 일단은 한번 출발을 해 보시죠. 일단은 이 보도를 알게 된 계기는 제보를 통해서였습니다. 특히 블라인드가 저한테 먼저 넘어왔고요.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여기저기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내용도 함께 볼 거고요. 이 기사를 본 면접에 들어갔던 지원자가 이 내용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트위터였는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립니다. 정말 분노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스럽고 연합뉴스 TV를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믿었는데 신뢰가 완벽하게 무너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부터는 서면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TV 영상 취재 기자를 응시하신 분의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어요. 미리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해드린 대로입니다. 이 응시자 분에게 의견을 좀 구하고 어떤 감정이실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저도 채용 절차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한때 언론사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 분노를 했던 적이 있어서 저는 뭐 오로지 제가 뭐 백도 없고 뭐도 없던 사람이라서 전국 단위의 방송국들을 다 전전하며 수백 번의 시험을 봤는데 채용 절차나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그 채용 결과에 대해서 의심해 봤던 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꼭 그렇게 다 투명하게 굴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그 생각. 패배자들의 핑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하면서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좀 높은 차수까지 올라가 봐야 이제 이런 문제를 체감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는 채용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부당함 제기, 불만 제기를 좀 귀 기울여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연합뉴스 TV 영상 취재 기자 응시자 A님과의 인터뷰를 예정해 놓고 나서 이 분이 정중하게 좀 거절을 하셨어요. 박영식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좀 잘 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원래 예정돼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겠지만 여행이거나 아니면 잠시 쉬러 다녀오시는 상황이었거든요. 먼저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간 인터뷰에 대해서 고심을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인터뷰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제안을 해주셨는데 실망스러운 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분의 심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응시자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떨어졌으면 떨어지고 다른 데 시험 보면 되지. 굳이 좁디 좁은 언론계에 괜히 눈 밖에 나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고 굉장히 용감하게 처음에는 접근을 해주셨는데 왠지 다녀오셔서 입장이 바뀌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걱정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서면 인터뷰에는 응해주셨어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보내드리고 답변을 좀 받아왔어요. 그래서 영상 취재기자 분에게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제 인터뷰를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 과찬으로 듣고요. 자, 선생님께서 연합뉴스 TV 영상 취재기자에 지원하실 때 마음가짐은 어땠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영상기자의 업무와 유사한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20살 대입 이후부터 저널리즘과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당연히 이 업계에서 일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여러 방송사 또는 언론사 영상 기자 공채에 지원했고 연합뉴스TV도 그 언론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지원한 곳들 중에서도 연합뉴스TV는 제가 유독 입사를 희망하던 언론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1위 보도 전문 채널이라는 점과 국내 언론들 중에서도 신속성이나 현장성 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무 환경이라면 분명 개인적인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TV의 채용 전형을 앞두고 유독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그곳에서 일하고 싶었고 간절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인터뷰를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응시생들의 간절함이나 어떤 바람, 마음가짐이 어땠는지를 좀 언론사라면 알았으면 좋겠어서입니다. 지금도 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합뉴스TV 채용 시험에 응하면서 채용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서류 전형, 실기 시험, 실무 면접, 심층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실기 시험은 6mm 캠코더를 가지고 외부 현장에서 자유주제로 스케치 촬영을 하게 되고 심사 기준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해당 전형의 목적은 지원자의 카메라 운영 능력과 촬영 역량을 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어디에서 촬영을 하게 될지 지원자들은 시험 시작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미리 고지받지 못한 장소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짧은 제한 시간 안에 침착하게 촬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컨대 같이 응시했던 한 응시자의 경우에는 당황해서 몇 컷 찍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옥 바로 앞일 것이라 예상해서 심지어 와 이분은 진짜 치밀한 분이네요. 현장 답사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무 면접은 말 그대로 실무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전형이며 1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없고 직무와 유관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해당 전형은 촬영 업무에 대한 지원자의 지식을 평가하기 위함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층 면접은 부장급 면접관이 참여하여 약간의 개인적인 질문과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질문들이 다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은 사장과 상무이사들이 구성된 면접관들이 참여하며 불확실하지만 지원자의 인상과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전형 같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1번, 2번 보시는데도 제가 뭐 이런 거를 따로 시간을 공들여서 주작을 할 만한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터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라는 점 지금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여기서부터가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심층 면접까지는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사장과 상무이사를 비롯한 면접관들이 저에게 처음부터 무관심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면접 중에 TV를 시청하는 등 뭐 이제 이런 건 사실은 이분이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제 채용에 대한 의혹과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면접이 끝나고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아무래도 내정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푸념을 늘어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건 주관적인 인상에 불과하고 이게 근거로 활용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이 지원자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과도하게 의혹을 가지고 이 사안을 막 의심해보거나 이렇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뭔가 느낌이 그날 그랬다라는 것이고 뭔가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갔다가 일단 뽑고 나서 보니까 간부가 아버지였던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그때 내 느낌이 맞았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 어떤 느낌과 감정이라는 것이 실제 채용이 수상한 점이 있었다와 연결 지어질 만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거는 활용되기엔 근거로서 활용되기에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분입니까? 자 3번 연합뉴스TV 영상 취재기자 시험에서 이번에만 필기 시험이 빠졌거든요. 이번에만 빠진 게 논란이 됐던 걸로 아는데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꽤나 파격적인 변화라서 응시생들이 그래서 많이 몰렸나 봅니다. 많이 몰렸다고 하네요.
자, 언론사 채용 시험에서 여러 차례를 거치면서 응시자 중에 간부의 아들이나 임원의 아들이 합격된 채용 사례를 과거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언론사 채용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들은 바 없고, 하지만 대학에 있을 때 간간히 방송사 채용 관련해서 그와 비슷한 사례를 듣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4번. 연합뉴스 TV 합격자 발표에 자신의 이름이 없었을 때 자책하시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너무 실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못 뽑혔던 것 같다라고 자책을 막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의 보도를 보고 나서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어요. 예, 두 단어로 정리하자면 모멸감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장장 2달에 걸친 채용 전형 동안 마음 졸이고 기대하고 기뻐했던 모든 순간들, 불합격 이후 끊임없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책하던 그 시간과 감정이 고작 고위급 간부 자녀의 채용을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하니 부끄러웠고 이용당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기업도 아니고 제가 그토록 입사하길 열망하고 신뢰했던 언론사에서 공정성을 누구보다 우선적 가치로 두어야 할 저널리스트 채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어서 기사를 보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 큰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과 공기업을 가리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만 이 가운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무력감이 들죠. 이건 제가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긴 좀 그렇지만 갑을 관계로 따지면 채용을 하는 회사가 갑이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갑이겠습니까? 그건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자, 이번 일은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과 비교되며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됐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바라보는 관점도 일부 있습니다만 커뮤니티 이런 데 다 들어가면 대부분 이 사안을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신민경 특혜 채용 비리 의혹과 같이 결부시켜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물론 그 두 가지의 건은 완벽하게 100% 등치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드러난 양태가 그리고 결과값이 아버지가 이제 간부고 아들이 그 회사에 합격했다면 글쎄 언론에서 프레임화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유심히 봤고요. 과연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 근데 뭐 내부 취재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따 뒤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내부 취재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 연합뉴스 TV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뭐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제가 겪어봤던 연합뉴스 TV나 연합뉴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움츠려들죠. 이 안에서 벌어진 문제가 외부로 터져나가서 회사의 위신이나 신뢰도를 깎아먹는 일을 바라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움츠려들죠.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서 녹을 먹는 실제 직원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의 연락을 받는 걸 뭐 두려워하거나 혹은 솔직하게 내가 이런 얘기를 너한테 밝히지만 내가 했다고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저는 이제 완벽한 외부인이고 그들은 내부자들이니까 당연히 뭐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취재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분노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론의 어떤 지배적인 반응과 동일하게 저 역시도 연합뉴스 TV가 발표한 내부 감사 결과에 대해선 석연치 않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굴 데려와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 영상 취재부장으로 근무했던 현직 고위급 간부, 과거의 영상 취재부장이셨나 봐요. 이 간부가. 현직 고위급 간부의 자녀가 자신의 회사의 영상 취재부로 채용이 됐는데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복수의 관계자, 5명 이상의 관계자를 다 물어봤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대요. 근데 회사가 늘, 자, 첫 번째, 늘 그렇지 뭐. 두 번째, 뭐 이 일을 문제 제기했던 영상 취재 부서 내부에서 공개적인 항의 서한 같은 거를 게시판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내리는 일이 있었고, 세 번째, 그래서 그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 중에 이 문제가
더 커지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처음에 그러니까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이 네 번째 노조도 그런 상황이 영상 취재부에 있었으니 노조 차원에서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감사가 문제 없다라고 하니 노조가 더 이렇게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탓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저는 뭐 사실은 꼭 영상 취재부에만의 일이 아니라 저널리스트라고 한다면 연합뉴스 TV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길 저는 바라죠. 근데 그러질 않죠. 그리고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핏 들었지만 그냥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하는 일 바빠서 그렇게까지 크게 자세하게 내막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던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보다 더 모르는 직원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건 관심의 차이겠죠. 관심의 차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내부에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회사가 그러면 그렇지 뭐.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반응이었다. 대체적으로. 근데 적극적으로 소통하던 분들 중에는 뭐 영상 취재부에서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고 많은 언론사 중에 그것도 아버지가 고위 간부로 근무하는 언론사의 공정한 과정을 통해 우연히 채용될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로 최종 합격자의 아버지라는 분은 보직 해임 조치를 받았는데 이 역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잘못이 없는데 왜 보직 해임을 할까? 채용 과정에서 일만의 개입이나 문제가 없었다면 보직 해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태에 대해 특혜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동시에 책임자에 대해선 보직 해임 조치를 내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그간 책임자의 기여와 근무 경력을 고려해 보직 해임 정도로 마무리하자라는 내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빈약한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결국 외부자로선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요. 이런 의심과 추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채용 시스템이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분이 앞으로 더 용기를 가지시고 전화위복이 될 거고 더 좋은 일들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런 아무것도 아닌 유튜버가 인터뷰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서면 인터뷰라도 응해주신 이분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봤을 때 훌륭한 저널리스트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앞으로 시험을 보면서 너무 회의적으로 비관적으로 다른 언론사에 대한 의심을 하실까봐 제가 걱정돼서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타사에 지원하시면서 이런 사례에 또 의심될 여지가 있느냐? 언론사나 방송사들의 채용 시스템과 관련해서 신뢰가 하락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 같은지. 당연히 논란이 생긴 채용에 최종 면접까지 갔던 당사자로서 향후 타사에 지원함에 있어 부정 채용이라는 단어를 뇌리에선 떨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접한 언론사 응시생들도 똑같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언론사에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 이번 사태에 대해 분노보다 앞서서 큰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인터뷰를 연합뉴스 TV에 있는 선후배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합뉴스 TV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다수라고 하긴 뭐 그렇지만 그래도 저와는 좀 야 니네 회사 이 지경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닌데 우리 잘하고 있는데 라고 응답할 만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영식이 네가 어그로 끌고 싶으니까 영식이 너는 컨텐츠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너 이러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진짜 아무 단 하나의 티끌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올려보란 얘기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응시생들이 있다라는 거 좀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불합격자가 이런 일을 겪고 연합뉴스 TV를 어떻게 앞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단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청자들이 연합뉴스 T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뭐 생각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자, 아무리 대중이 기자를 기레기라고 욕하고 저 역시 그렇지만 언론사나 방송사에 지원하는 응시생들은 누구보다 레거시 미디어의 힘을 믿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심지어 지지하신다고 하시죠. 아무리 대중이 기자를 기레기라고 욕하고 레거시 미디어를 찌라시라 비하해도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가 민주사회의 틀이자 중요한 시스템이라 믿는 사람들이 방송사와 언론사에 지원을 합니다. 이번 사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취준생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책임 주체가 이름 모를 기업도 아니고 신뢰받는 언론사인 연합뉴스 TV라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너무도 당연히 이번 사태를 통해 방송사 또는 언론사 채용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높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인 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채용 시스템을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유지할 수 없다면 그런 조직에서 나온 보도를 감히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미디어 오늘 기사의 댓글란에서도 보이듯 채용 시스템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대중은 방송사나 언론의 존재 자체를 불신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론인을 꿈꾸는 응시생들이 이런 문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진짜 이거 읽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결국 아쉬운 쪽은 언론사가 아니라 응시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송사든 언론이든 기회만 있다면 가고 싶어하는 게 방송, 언론 지망생들이니까요. 이들이 이처럼 간절하면서 또 무력하기 때문에 방송사나 언론사가 채용에 있어서 가져야 할 책임이 막중함에도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이렇게 길게 보내주셨어요. 예, 만나보신 대로 일단은 마음이 좀 안 좋죠.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직이라는 곳은 회사라는 곳은 이 문제를 어떻게 덮을까에만 급급합니다. 외부로 알려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죠. 근데 이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뭐 저 같은 뉴미디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 레거시 미디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미디어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럼 미디어 모니터링을 하는 미디어지들이 제보를 받고 기사를 쓰면 저 같은 사람들은 더욱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고요. 만약에 미디어지의 기자가 취재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과거에 오랜 기간 내부인이었으니까 그 안에 습성을 잘 알 거잖아요. 전화 한 통 돌려보면 대충 분위기를 아는 건데 그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미디어지에서 다루는 어떤 방식과 뉴미디어에서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좀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 좀 러프하더라도 내용을 그냥 드라이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좀 다른 걸 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블라인드라고 하죠.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직원 신규 채용 관련 감사 요청을 노조가 했다라는 글을 이제 블라인드라는 곳에 이 회사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한 채용 문화 형성을 기원한다라면서 최근 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고위직 자녀 티켓 채용 논란을 거론을 하면서 본 사업장에서 제기된 신규 직원 티켓 채용 시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 감사 요청은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요 확인 요청 사항, 채용 공고 및 절차의 적절성, 지원자 평가 기준의 객관성, 특정 지원자에 대한 부당한 혜택 여부,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 준수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채용 과정에서 외부 감사 참여 여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감사를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회피 신청 등 이게 이제 왜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봅시다. 연합뉴스 TV 지부장의 글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죠. 요거를 블라인드에
올린 겁니다. 자, 근데 볼까요? 반응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미디어 오늘의 기사에서 연합뉴스 TV 사외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뭐 얼마나 제대로 감사를 했겠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 내부에, 그러니까 저만의 얘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박영식이 복수의 관계자랑 통화를 하고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한두 명 전화해 놓고 나가지고 대충 뭐 유튜브에서 어그로 끌고 싶어가지고 구라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까봐. 자, 내부에는 자정 기능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문제 없음으로 종료한 것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몰래 자기 아들을 지원시켜 합격시켰다. 채용 일정, 장소, 면접관, 회사 정보 다 쥐고 있는 사람의 아들인데 문제가 없다? 아빠 찬스란 말이 왜 있는지 모르나? 근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회사는 끄떡도 없죠. 이거는 뭐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제 고위 관계자가 쓴 걸로 보이기도 하고, 사장께서 공식적으로 부서원에게 전파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관련한 조사에 대해 면접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배제하고 부국장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제 임원과 감사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조사 내용의 핵심은 채용 과정에서 회사 규정을 어긴 부분이나 부당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현재 회사가 규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위반하거나 면접자에 대한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는 것이 조사 결과였습니다.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채용 과정에서 그간의 규정을 처음으로 바꿔 영상 취재 직군에 대한 필기 시험이 면제됐다. 회사의 사전 고지와 아들의 주소 이전입니다. 첫 번째 규정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규정 변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메라 기자의 경우 필기보다는 실기를 중요한 채용의 요건으로 심사하자는 판단에 따른 첫 적용이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회사에 대한 사전 고지를 안 한 것은 회사가 규정하는 윤리 강령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소 이전의 경우에는 의도성이 보이는 부분이라 이에 따른 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사하신 분이 뭐 주소를 이전했다라든지 주소를 이전해서 마치 분리된 가정처럼 보이게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주소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주소를 이전했다라는 대목?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회사는 어제 조사 결과에 따라 임원 및 감사위원들과 함께 사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댓글들이니까 달리고 있는 거네요. 우리끼리 좋게 잘 마무리하자, 앞으로 잘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조롱. 어떤 구성원은 채용자에 대한 비방이나 따돌림 같은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빠 잘못이란 걸까요? 아들은 몰랐다는 걸까요? 덮어놓고 인류애가 넘쳐서 존경스럽습니다. 아빠 회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소개서 써가면서 지원하고, 마침 이번에만 필기시험도 없이 채용 진행됐고,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에서 최종 입사까지 한 본인이 제일 문제인 거 아닐까요? 누가 자소서 대신 써주고 면접 대신 봐준 거 아닐 텐데 아버지한테도 폐를 끼칠 거 뻔히 예상 못했을까? 저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 분노가 느껴지죠. 부자는 손잡고 떠나십시오. 이번 인사 문제는 우리 회사에서 벌어진 모든 인사 문제를 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영취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채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더 깊이 조사했으면 한다. 그들은 승리했다. 씁쓸하죠? 여기 이제 나옵니다. 영상 취재부의 성명서는 왜 내려간 건가요? 영상 취재부가 처음에 이제 항의서안 같은 성명서를 올렸다가 하루 만에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대목에 대한 언급을 구성원들이 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연합뉴스 TV 내부에 지라시가 또 돌았나 봐요. 연합뉴스 TV 2025 영상 취재 기자 공채의 전 영상 취재부장 현 인사국장 아들이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이거는 이제 받은 글이니까, 받은 글이 방송사 내부에서도 방송사 사정과 관련된 받은 글이 돌아요.
누군가 만들거나 누군가 전파를 하는 거겠죠. 특정한 목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가십성으로 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블라인드 내부에 올라온 받은 글에 대한 공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소개해드립니다. 현 인사국장 아들이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모집 인원 1명이었는데 국장 아들 뽑은 셈. 이번에만 필기시험 면제였다고. 노조에서 감사 요청, 영취 공제 절차 변경된 점, 국장이 회사에 사전 고지 없었음, 아들 주소를 이전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 영상 취재부에서 성명 내고 인사 책임자 책임 및 재발 방지 대책 2가지 요구.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화는 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자라는 분위기가 퍼짐. 담당 국장도 보직 해임. 그런데 보도국장이 영상 취재부를 찾아가 성명서를 내리라고 난리를 피워 재발 방지 대책으로 뭐가 필요하냐며 정규직 안 뽑고 파견직만 뽑으면 되냐고 어깃장. 결국 성명서도 내려가. 논란의 국장도 기존 다른 보직인 시청자 센터장 유지 중. 뭐 이런 이제 받은 글입니다. 이제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보도국장이 영상 취재부를 찾아가 성명서 내리라고 난리 쳤다라는 이 대목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받고 나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에 대한 대목을 뭐 따로 이제 여러 구성원들에게 취재를 해봤는데 얘기만 들었지 사실인지는 모른다. 결국에는 영상 취재부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구성원들 사이에서 화는 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자는 분위기가 퍼짐. 저는 이거를 사실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뭐 지금 방송 보시는 영상 취재 부서의 부원들 중에 저를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이게 조용히 묻을 일인가? 인사라인 모두 교체하라. 뭔 대행이냐?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같이 응시한 응시자와 그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파견직을 앞으로 뽑는다라고 협박했다라면 이건 쓰레기들이다라고. 의원 면직, 즉 이게 이제 사직을 하는 처분이 없으면 저라도 경찰서 가서 이전 건과 묶어서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고발 넣겠습니다. 사장은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면직 처분 내리세요. 이러시는데 아무도 고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문제의식을 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녹취를 생활화합시다. 영취부장을 이력서 뽑고 실무 면접 보면서 정말 몰랐나요? 몰랐다면 그것도 능력일 듯. 보도국장 성명서 건은 본인 발목 잡을 것 같네요. 이거는 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아직도 사직했다는 소리가 안 들린다. 이제 이런 댓글. 이젠 좀 그만하자. 비리 1번지. 좀 있으면 기자협회보에 나온다. 회사를 삼류 비리 집단으로 만든 주범들. 구성원들에게 상실감만 안겨준 빌런들. 왜 이렇게 질척대나요? 걸렸으면 창피한 줄 알고 스스로 결자해지 해야지요. 온 회사가 뒤숭숭합니다. 경력도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했다던데 신입이나 경력이나 모두 깔끔하지가 않다. 뭐 이제 이런 의혹 제기까지. 경찰 수사 진행 중이긴 한진 모르겠어요. 이게 경찰 수사 진행하려면 누가 고소고발을 했었어야죠. 흐지부지 넘길 거냐, 이참에 연합 파견 다 잘라내고 정상화시켜야 된다. 근데 이 연합 파견을 다 잘라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연합뉴스라는 통신사에서 연합뉴스 TV에 파견 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다닐 때는 파견 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큰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합뉴스 TV라는 자회사, 이 회사의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견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사람이 파견을 와서 상전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뉴스 TV 구성원은 파견 다 정리하고 정상화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몰래 지원했다던데 그 젊은 애가 주소지도 집안 몰래 혼자 바꾸면서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고 봄?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지를 이전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몰래 지원을 하는데 뭐 아들이 주소를 이전을 했다. 이전해서 지원을 했다. 그 선후 관계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만은 만약에 아들이 지원을 하면서 아빠 몰래 지원을 하는데 아들의 주소가 다른 주소로 지원이 된다. 아빠 몰래 지원했다던데 그 젊은 애가
주소지도 집안 몰래 혼자 바꾸면서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고 봄? 영취부는 성명 내린 거 창피한 줄은 알고 있고 성명에 동참한 모두가 동의하고 내린 건가? 보도국장이 난리치면 그걸 뭐라고 해야지 왜 꼬리를 마냐? 고작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쯧쯧이라고 이제 영취부를 탓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물론 찌라시를 기반한 비판이겠습니다만. 조용해지면 복귀. 2년 내내 여름에 비 맞고 일사병 경보에 밖에서 수시간을 뻗치기 시키고 겨울에 눈 맞추면서 뺑이 시키게 해놓고 최저시급 던져주고 개 취급당하는 파견직 직원들은 얼마나 허탈하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합뉴스 TV는 파견직도 많습니다. 뭐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겠지만 연합뉴스 TV는 특히 이제 파견직들을 많이 갖다 써요. 그러니까 저 있었을 때도 파견직들이 꽤 많았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합뉴스 TV 영상 취재부 내부의 파견직들,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도 아마 이번에 응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랑 이번에 뽑힌 그 아드님이 같이 근무하는데 그분은 정규직, 이 사람들은 여전히 파견직인 거예요. 근데 파견직들은 오랜 기간 그래도 비교적 상당 기간 연합뉴스 TV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뭔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봤는데 역량적 차원에서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드님은 뽑힌 것이고 개취급당하는 파견직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영취부에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심우정 얘기 나오죠. 아빠랑 아들이랑 당당하게 다니던데 뭘. 아이고 비리 1번지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은 뭐 다 그런 거죠. 내 아들 딸도 입사 정보 미리 알고 잘 준비해서 입사시킬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가 나왔다고 이렇게 다시 공유가 되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제보들을 다 받았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옮겨드리지 못하는 것도 일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고요. 뭐 저도 사실은 여러 고민들을 하고 이걸 어디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오픈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대댓글도 좀 볼까요? 아까 댓글에 대댓글 달린 거는 참고로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문제 삼으면 문제지만 사회초년생이고 어른들 잘못일 수도 있는 문제니 결과를 떠나서 상처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서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이런 생각은 동일해요. 뭐 글쎄 이미 채용이 된 끝난 상황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야 뭐 그분에 대한 인신공격은 하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손바닥이 맞아야 소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응시를 하신 분도 성인이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채용 문제에 어마어마하게 예민하다는 걸 알 거고 두 번째로는 뭐 물론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게 뭐 큰 문제냐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의혹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들의 오해를 사지 않을 거면 아예 응시를 안 하거나 오해받을 일을 안 하거나 뭐 얼마든지 또 좋은 기회를 살려서 이 아버지가 이 해당 상황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한 자리에 있을 때 응시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일은 벌어진 거니까 문제 삼으라면 문제라니요. 이미 그 자체가 문제인데 그리고 성심성의껏 준비했지만 탈락해서 상처받은 다른 지원자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밝혀진 게 없는데 인사존치는 뭔가요? 그러니까 보직 해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노조는 해산된 건가요? 네, 이런 물음은 신고돼 사라지고 노조는 아무 대응 없고 자 유야무야 하지 말자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 제외 본부장 직권 결정이라는데 사장은 의견을 안 내냐 지가 뭔데 채용 지시를 사장 허락도 안 받고 함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세요 했을지 원칙을 파괴한 그 자체가 의심이다. 자 본부장이 실기평가 강화를 지시하냐 신입 공채에 얼마나 대단한 실기를 하냐 10년 동안 아버님이 영취 실기 채점했을 텐데 안 알려줬다 할 수 있나?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정리하지만 아버님이라는 분이 과거에 영상 취재 부장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최종평가 블라인드 맞나? 인사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버님 아들인 줄 몰랐다 치자. 인사평가서 작성 때는 모를 리 없을 거 아니야. 면접에 가족사항 안 들어가나? 최종 면접에 부모 이름 없는 블라인드는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12층 왈, 12층이라는 게 아마 임원진들이 있는 층을 얘기할 거예요. 실력이 비슷한 3명이 최종 올라왔고 나이가 제일 어려서 뽑았다고? 나이로 직원 뽑냐? 다 어린 나이로 뽑지 그랬어. 이건 이제 들리는 얘기를 정리한 일종 찌라시 같은 거라고 우리가 좀 인식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종 합격 이후 아버님이 사장한테 보고 사장은 알고 있었다. 노조에서 문제 제기 안 했으면 그냥 모르쇠로 가는 거 아니었나? 아버님이 먼저 보직 떼달라고 했다던데 그게 팩트냐? 뭐 하는 거냐? 노조의 문제 제기. 노조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직속기구 담당인 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지 뭐 하는 짓이냐? 모든 책임은 사장이다. 그러니까 이사회 가서도 까이지 자격이 있냐? 이건 이제 뭐 사장 비판인 것 같고요. 내부 감사. 말도 안 되게 하루 이틀 만에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냐? 누구 조사를 한 거냐? 하긴 이건 내부 고발 말고는 증거도 없는데 뭉개기에 돌입한 거냐? 아버님은 객관적 잣대로 보더라도 거취를 결정하시고 임원진은 채용 원점 재검토해야 되겠지?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창피한 뿐이다 정말. 아버님은 미국 놀러갈 생각 말고 자중을 하세요. 당신 개인 회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혹이 있는 대목인데 저도 얘기를 들은 바로는 이 사태 이후에 해외로 연수 일정을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 정해져 있는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불거졌으면 회사 차원에서 과연 허락을 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각자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고 회사의 양심에 따른 거니까. 앞으로 언론사를 표방하는 연합뉴스TV는 채용비리 의혹이라도 관련 보도는 하지 말자. 의혹만 있다고 누가 누구를 비판해. 노조 차원에서 형사고발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비리 아니라고 합니까? 아들은 아니라고 합니까? 채용 과정에서 아버지 모르게 했대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회사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겁니까? 해산해라. 이쯤 되면 사장, 상무 등등 회사에 아는 사람들 막 꼽아준 게 확실하다고 본다. 왜 이러고 있냐? 윤 탄핵되었으니 이제 짐들 싸요. 다음 주 미디어 오늘에 기사 뜨면 그때 크크크. 이런 댓글들이고요. 이 모든 것은 이제 결정권자의 탓이 크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연합뉴스TV의 보도본부장이 된 사람, 그리고 보도국장이 된 사람, 임원들, 사장, 상무가 보도본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무, 또 보도국장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채용과 관련돼서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그 채용만 있겠습니까? 이제 회사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이 회사 전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다 책임을 지고 있고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연합뉴스TV에서 이 보도 양태로 드러난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분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대목들이 좀 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장면인데요. 심지어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상계엄 특보의 보수 패널만 출연해서 논란이다. 기자협회보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연합뉴스TV가 12.3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국민의힘 성향의 보수 쪽 패널만 출연시켜서 뉴스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내부 구성원들이 최소한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수 성향 패널 직함도 평소와 다르게 변호사 등으로 표시됐다.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연합뉴스TV는 욕을 쳐먹어야 되겠다, 이건. 저 이거 뒤늦게 알았거든요. 지난해 12월 4일 방송된 연합뉴스TV 비상계엄 뉴스 특보는 기자와 패널이 한 명씩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 비상계엄 후폭풍 등을 다뤘다. 이날 온종일 연합뉴스TV에는 보수 성향의 평론가만 나왔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최수영,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상규 정치평론가 등 보도 전문 채널이나 종합 편성 채널에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하는 패널들이다. 세상에. 말이 됨? 야, 이거 진짜 쓰레기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제정신이냐? 이거를 허락해준 사람들은 진짜 미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듣고 있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당장 물러나세요. 언론인이야? 언론인 맞아요? 네? 꼴에 뭐 언론사 뭐 간부 달고 있습니까? 임원 달고 있어요?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내란이 발발했는데, 국민에 대한 반란이 발생했는데 12월 4일에 기자는 뭐 그 팩트만 나열해 준다고 칩시다. 근데 패널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연합뉴스 TV가 말하는 공정이에요? 아니, 채용도 채용이지만 보도는 더 썩었네. 이게 뭡니까? 안 부끄러워요? 왜 퍼블리커스 대표라고 불러요? 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이라고 안 하고 대표라고 했구만. 윤주진 위원이라고 안 하고 국민의힘만 나오면 이상해 보일까봐 아예 싹 뺐구만. 윤기찬도 마찬가지였구만.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12월 3일에 국회 가느라고 몰랐고요. 그날 정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야, 진짜 마탱이가 같구나. 자, 특수한 상황에서 보수 패널만 출연시킨 편성은 이례적이다. 자, 연합뉴스TV에서 근무한 한 기자는 뉴스 채널은 정치 이슈를 다룰 때 무조건 양쪽을 불러야 되고 한쪽만 서버되면 아예 출연을 안 시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보도 채널에 정통한 또 다른 기자는 그분들 모두 국민의힘 쪽 패널로 봐야 되는데 그런 패널 구성은 보도 채널에서 일반적이지가 않다. 야, 이거는 12월 3일 자정 무렵과 12월 4일 새벽에 보수와 진보 패널 한 명씩 모두 두 팀이 연합뉴스TV 보도국에 도착됐으나 출연이 취소됐고 고정 출연하는 진보 성향 패널은 12월 4일 방송에서 빠졌다. 제작진이 그날 오전과 오후 보수 진보 패널 한 명씩 모두 두 팀을 섭외했으나 당일 아침 취소되고 보수 쪽 패널로 채워졌다. 최소한 여야 균형을 맞추는 패널 구성 원칙이 비상계엄 특보방송에서 허물어진 것이다. 연합뉴스TV 한 관계자는 기계적 균형을 포기하고 어느 한쪽만 출연한 경우는 없었다라면서 보수 성향 패널만 출연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윗선에서 강행했다라고 말했다.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이 대부분 승인해서 이 패널들을 결정했는데 한정된 패널 풀에서 진보와 야당 성향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수와 여당 성향만 남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현영복 연합뉴스TV 보도국장은 12월 4일 방송은 기자가 출연해서 팩트 위주로 전달하고 여야는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최소한 중도 쪽으로 가까운 변호사 윤기찬이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을 바보로 하나.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 위주로 패널을 꾸렸다라고 했다. 이어 12월 3일 늦은 밤과 4일 새벽 사이에 여야 두 팀이 있었지만 여야 싸움이 붙으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줘요? 야, 대단하시네. 자, 신지홍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은 기자를 내세워서 팩트를 얘기하게 하고 가급적 변호사들, 특히 헌법학자들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안을 초창기에 내란으로 규정한 헌법학회장 출신 교수를 이틀이나 사흘에 걸쳐 전화 연결을 했다고 기억한다. 특별히 어떤 쪽을 써서 어떤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게 없었다. 현영복 보도국장과 신지용 보도본부장은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이게 뭐야? 야, 지렸다. 심각하네요.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왜 갖고 왔느냐?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라는 거죠. 하나를 보면 저는 열을 안다고 봅니다. 보도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채용에 대한 문제도 더 오히려 구성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보죠. 예, 아름답네요. 야, 이 보도는 제가 제대로 뜯어보질 못했는데 널리 알려겠습니다. 이게 댓글이 91개밖에 안 됐네?
예.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이 기사 보고 나서 어떤 게 이제 떠올랐냐면 여러분들 뭐 최근에 기억나시겠지만 이거 기억나세요? 아, 이래서 우리 내란 정당에 계신 분들이 연합뉴스 TV를 이렇게 좋아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뭐 MBC는 굉장히 공정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뭐 내란의 발발 이후에 MBC가 응당해 줘야 할 지상파의 의무를 전 다했다고 보지만 패널의 구성이나 기계적인 중립, 구성 요건을 얼마나 잘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판단한다면 미비한 점도 있겠죠. 하지만 연합뉴스 TV의 이런 보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MBC도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겁니다. 윤석열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재명 끌어당기는 거랑 동일한 비판이거든요. 야, 그럼 MBC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합뉴스 TV가 이 지경인 거를 지금 먼저 짚었으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보도본부장님들. 자, 두 분이 어떤 분이 전 잘 몰라요. 훌륭하신 분들이네. 예. 연합뉴스 TV는 참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도해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창피합니까, 이거? 이거는, 이거는 피켓 시위해야 되겠네. 야.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세상에 여기를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죠? 예. 뭐 오늘은 이 얘기가 메인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오늘 긴 영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채용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채용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이 어떻게 매듭지어졌는지를 함께 보기 위해서 내부의 분위기까지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뭐 물론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들도 좀 따라갈 수 있게끔 제가 여러 가지 제보들도 뭐 받았고 사실은 지금 방송에 다 옮겨드리지 못하는 대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확인이 다 이루어지는 대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시작하면서 이 취재에 도와주신 우리 익명 응시자, 영상 취재 기자 응시를 하셨던 우리 A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전화 위복 될 만한 일들만 앞으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이 내용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좀 설명드렸고, 뭐 사실은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의 절반도 못 다뤘어요. 근데 확인이 좀 필요한 지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저는 딱히 이 내용은 길게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진짜 미쳤네요. 부끄럽네요. 예. 저는 연합뉴스 TV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구성원 여러분 힘내시고요. 아마 겉으로는 말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직장인이기 이전에 저는 연합뉴스 TV의 한때 구성원이었던 뭐 프리랜서였지만 구성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제가 연합뉴스 TV에 지금 뭐 몇 년의 역사야? 지금 얼마나 된 거야? 20년 안 됐잖아요. 그 중에 8년을 저와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연합뉴스 TV에 그래도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데 내가 잘 못 봤다고 해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는 좀 부끄럽죠.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우리 국장님하고 보도본부장님은 내가 보니까 그만두셔야 되겠다. 예, 다녀서 뭐예요 거기? 뭐 저널리스트 맞아요? 뭐예요 그러면? 월급 받으면 안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긁힐라나? 네, 현영복 국장님, 신지용 보도본부장님,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 본인들이 의사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이니까 썼겠지. 자신 없으면 자신 있으면 김성우 기자랑 기자협회보를 고소했겠지. 예, 근데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네요. 신지홍 보도본부장님, 현영복 보도국장님, 앞으로 연합뉴스 TV
예,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땡큐.